투자하기에는 조금 메리트가 좀 떨어진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쇼킹하네. 예, 좀 쇼킹합니다. 아니 그냥 미스하는 게 아니라 최상무 얘기대로 그지? 최상무가 풀어주는 미국 시장 아시죠? 어제 메타의 실적 발표가 있었고 실적 내용이 좋게 평가되면서 IT의 투자 심리에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오늘 새벽에는 아마존하고 애플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시간 외로 보면은 둘 다 좀 빠지고 있는데 아마존은 9% 정도 빠지고 있고요. 애플은 한 2%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 자체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마존이 좀 상대적으로 좀 안 좋았고요. 애플은 선방했지만 약간 가이던스에 를 좀 약하게 주면서 좀 시간 외에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존부터 보시면요. 아마존 시총 1.47 트릴리언 달러고요. 주가는 2,890불, 그리고 PER은 50배 정도 받고 있습니다. 매출 성장이 꾸준히 일어나는 회사고 또 이커머스 부분이 상당히 크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 아마존 웹 서비스라고 하는 클라우드 사업 부분에서의 캐시카우 역할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그동안 꾸준히 영업이익률을 좀 유지해 왔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그 영업 외 부분에서도 그렇고요. 본업 부분에서도 그렇고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일단은 그 사업 구조 측면에서 잠깐 상기하고 가자면은 제일 오른쪽에 하단에 보시면은 넷셀즈 믹스에 보시면은요 지금 이커머스라고 불릴 수 있는 또는 커머스가 이제 뭐 비중은 작지만 합쳐서 얘기해 보면은 노스 아메리카 부분하고 인터내셔널 부분 여기 커머스 부분이 한 80% 이상의 그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AWS가 16%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커머스 부분에서 규모의 경제가 나느냐 안 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AWS는 전통적으로 매출 성장률이나 이익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계속 둘 다 30% 이상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관건은 지금 리오프닝 되고 다들 뭐 아시는 얘기겠지만 하면서 그동안 팬데믹 때 누려왔던 수혜의 감소 정도가 어느 정도이고 또 최근에 그 비용이 이슈가 되면서 비용의 증가가 어느 정도 일어났을까가 관전 포인트였는데 결과적으로 모든 부분에 걸쳐서 조금 그 실적 추정의 가시성이 약화되는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매출 큰 단위로 보시면요. 매출이 116.44빌리언 나왔습니다. 컨센이 116.3빌리언인 걸 감안하면 컨센보다 좀 잘 나왔고요. YOY로 7.3% 정도 증가를 한 수준인데 어제도 구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 매출 성장률이 2001년 이후 분기 기준으로 해서 싱글 디짓 그로스가 나온 연속으로 두 번째 매출 증가율이 둔화되는 그 분기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북미 지역하고 기타 지역하고 AWS 이 지역별 부문별로 보시면은 북미 지역이 그나마 선방을 해서 YOY로 7.6% 매출 성장이 일어났고요. 북미 지역이 한 60% 가량 되니까 여기에서 증가를 하는 건 중요한 사안이고요. 기타 지역에서는 좀 역성장을 했습니다. 6.2%가 매출이 감소하면서 매출 성장에 좀 부정적 영향을 줬고요. AWS는 36.6%가 YOY로 증가하면서 그나마 이 그
커머스 사업부와는 다르게 상대적으로 좀 돋보이는 매출 증가를 나타냈습니다. 총 비용 쪽을 좀 보시면요, 그 왼쪽 표의 중간쯤에 Total Operating Expense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이번에 112.8빌리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YOY로 13.2%가 증가했고요. 아까 매출 부분에서 7.3% 증가했는데 비용 쪽에서 13.2%가 증가하면서 영업이익률이 좀 스키지되는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 영업이익률 먼저 보시면은 3.2%가 나오면서 YOY로 무려 5%포인트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비용 쪽을 좀 뜯어보면요, 매출 원가하고 풀필먼트 부분, 그리고 콘텐츠 비용, 마케팅,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매출 원가 부분을 제외하고는 다 두 자릿수 이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풀필먼트가 22.6%가 늘었고요. 콘텐츠 비용이라고 하는 테크놀로지 앤 컨텐트 이 부분이 18.9%가 늘었고, 마케팅 비용도 무려 34%가 늘어서 비용적인 측면을 해결하지 못하면, 또는 매출이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으면 돈 벌기가 좀 쉽지 않은 구조로 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도 3.67 빌리언이 나왔는데 컨센이 5.43빌리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도 비용 증가로 인해서 컨센을 크게 하회하는 상황이었고요. 지역별 영업이익 보시면은 오른쪽 상단 편인데요, 노스아메리카하고 인터내셔널하고 AWS 보시면 21년 1분기하고 22년 2분기 보시면은 커머스 부분에서 다 적자 전환을 했습니다. 21년 1분기만 보더라도 노스아메리카 부분에서 3.4빌리언의 이익이 나왔고요. 시장에서 생각하는 6.8빌리언에는 훨씬 못 미치는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지난 주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익 비용 추정이 상당히 좀 어렵기 때문에 이익 추정도 어렵고, 밑에 이제 기타 비용까지 기타 손익까지 끼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가시성이 떨어지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걸 이제 돌리려면은 결국에는 매출 증가로 인한 규모의 경제를 이루던가, 아니면 비용 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이익을 내던가, 그 둘 중에 하나의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럼으로써 어떤 시장에 주는 메시지가 이제 이익의 어떤 발러틸리티가 좀 적다는 좀 시그널을 시장에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빅테크들 중에서도 조금 상대적으로 보면은 조금 좀 경쟁력이나 이런 측면에서 향후 매크로 환경이나 락다운이 풀면서 리오프닝이 되는 이런 환경을 볼 때도 좀 투자하기에는 조금 메리트가 좀 떨어진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쇼킹하네. 예, 좀 쇼킹합니다. 아니 그냥 미스하는 게 아니라 최상무 얘기대로 그지? 아니 영업이익률도 5%포인트가 이렇게 YOY로도 확 빠지고, 물론 이제 그 영업이익이 까질 만한 이유는 좀 여러 가지가 있죠. 인건비가 지금 최고의 문제인데, 미국 시장에서 인건비 제일 많이 들어가는 기업 중에 하나잖아요. 빅테크 중에서. 아마존 직원 수가 유진아 몇 명 정도 되지? 남주인 몇 명? 16만? 16만? 아니, 잘 모르겠어요. 경호야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 아마존 직원이? 나도 들었는데
하여튼 최소한 30만이 넘는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 30만이 아니라 좀 훨씬 많은 났던 걸로 내가 좀 기억을 해가지고 아 나왔잖아. 딱 치면 나오잖아. 아마존 메인 화면에 나왔어. 뒤로 가. 아마존 뒤로 딱 하면 거기 나오잖아. 음. 천명이 종호면 천명에서 너무 대충 나와. 구글에서 아마존 치면 기업 직원 수 다 나오거든. 여기 나오죠 아마. 지원세? 보통 기업 좀 나오는데. 1.1 million people. 그치? 그러니까 인건비 상승에 제일 타격받는 기업이 사실 아마존이고, 아까 대한통운 우리가 주가 봤었잖아. 국내 할 때도 비슷한 환경이다 보니까 뭐 AWS 요쪽이나 이쪽 인력을 구하는 것도 지금 부르는 게 미국에서 컴사 졸업하고 그지 하면 바로 취직되는데 그냥 뭐 10만 불 원래 MBA 출신들이 보통 이제 10만 불 그렇게 스타팅 샐러리가 시작되는데 요즘은 뭐 20만 불, 30만 불 뭐 이런데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 아마 또 댓글 달아주실 거야. 미국이 지금 어떻다라고. 근데 제프 베이조스가 작년에 주식 많이 팔지 않았나? 예, 팔았습니다. 그치? 예. 많이 팔았지. 이 경영 환경이 안 좋아지는 거 알고 판 건지 하여튼 대주주가 주식 팔 때는 좀 조심을 해야 돼. 하여튼 좀 쇼킹하다 그죠? 그리고 이 AWS가 YOY로는 36.6% 그래도 고성장을 해줬는데 이게 그 베이스가 작년 1Q가 미국 2차 팬데믹이 제일 심했던 때였었잖아요. 그래서 작년 베이스가 낮아서 이렇게 높게 나오는 건지 계속 고성장 이렇게 하고 있는 건지 그것도 약간 궁금해지네. 근데 요즘 구글이라든지 지난번 어제도 메타라든지 캐펙스 투자는 줄이지 않고 계속 유지하는 걸로 봐서는 이쪽의 수요는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겠지. 예. 이게 뭐 아직까지는 고성장 산업이니까. 선생님 저 예. 질문 하나만. 저기 콘텐츠 비용이라는 거는 저기 뭐죠? 드라마 뭐 이런 영화 이런 콘텐츠입니까? 얘네도 한 예. 그럴 것 같은데. 얘네도 자체적으로 콘텐츠 제작을 하는 저 말씀 듣고 비용이 있는 거. 진짜 실적이 9%밖에 안 빠질까 하는 걱정이 막 생기는 실적인 것 같습니다. 이 매출은 7.3% 성장했는데 매출 원가는 비슷하게 이제 올랐으니까 특별한 이슈가 없다고 해도 이 풀필먼트라고 하는 거는 배송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건데 이거는 남한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하는 투자지 앞서가기 위한 투자는 아닌 것 같거든요. 요즘 배송업체들의 풀필먼트 투자는 그래서 교환해주고 뭐 이런 서비스를 통칭해서 얘기하는 게 이제 풀필먼트인데 그런 비용도 그 22.6% 막 이렇게 두 자릿수로 늘어나는 거 보면은 사실 이렇게 비용을 써서 그나마 그 성장이 나오면 다행인데 지금 코스트 이펙티브하지 못한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고 보니까 코로나 터지고 나서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플랫폼 기업들이 제일 많이 강하게 처음에 올랐었는데 아마존이 재작년 겨울부터 계속 주가가 옆으로 그냥 횡보하면서 별로 시세를 못 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이거는 구조적인 약간 문제잖아요. 작년에 미국 S&P가 한 30% 가량 오를 때 아마존은 거의 못 올랐습니다. 거의 못 올랐으니까.
거기다가 올해 들어와서도 지금 한 마이너스 한 15%? 예, YTD로 마이너스 한 13% 13% 예, 빠지고 빠지고 있고, 있습니다. 예. 예. 이 실적을 이렇게 체크해 보길 잘했다 그죠? 일단은 거기다가 PER이 아직도 50배니까 이익이 사실 까져버리니까 뭐 당연히 이제 PER이 또 높아지는 건데 좀 모니터링 해봐야 되겠네요. 예. 선생님 이거 혹시 그 애명 분할 얘기가 없는 거죠? 액면분 주식 분할이요? 네. 주식 분할 얘기가 간혹 들리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뭐 없어요. 예, 아직까지는 없는데 이게 주식 분할도 사실은 좋은 주식 분할해가지고 그 유통 주식 늘리고 하면은 그 거래의 편의를 위해서 많은 사람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면은 좋은 주식이면 막 수요가 세게 몰리잖아요. 근데 나쁜 주식을 그냥 주가 부양을 위해서 주식 분할을 하는 거라면 그렇게 막 큰 효과는 없을 것 같아요. 예. 도망 나와야지. 주식 분할했다고 주가 올라가면 도망 나와야 되는 거고. 아마존도 계속 그 스플릿하는 부분은 계속 얘기는 나오던데 언젠가는 하겠지 아마 주가가 조금 안 좋아지면.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애플인데요. 시총 뭐 1위 기업인데 사실 오늘 아침에 애플 실적이 한 5시 반 정도에 좀 늦게 나왔습니다. 아마존은 5시 땡치면 나왔는데 예, 그래서 뒤에 정리를 했는데 시총은 2.677년이고요. 주가는 163불 그리고 PE는 24.5배. 지금 3월 말까지 발표된 실적이 FI 22년 EQ 실적입니다. 위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출이나 순이익 EPS 대체로 그 시장 예상치보다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는데 컨퍼런스 콜에서 향후 그 전망을 얘기하면서 공급망 차질, 중국 락다운으로 인한 매출 감소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결과적으로 시간에서 2%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숫자들은 대체로 무난하게 나왔습니다. 매출부터 보면은 97.3빌리언 나왔고요. 컨센이 93.9빌리언으로 컨센을 상회했고요. 이 회사 보면은 그 밑에 캐터고리별로 우측 하단에 보면 아이폰하고 맥, 아이패드 그리고 웨어러블 등 그리고 서비스 그래서 위에 이제 네 가지 품목이 제품 매출이고요. 밑에가 서비스 매출입니다. 사람들의 일부 관심이 서비스 매출 비중이 계속 높아지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아이폰 일변도의 성장에서 좀 변하고 있다라는 거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서비스 매출 비중은 전년 동기에는 18.9%에서 이번에 20.4%로 20%를 넘었습니다. 매출의 품목별로 보면은 아이폰이 50.57빌리언 매출을 기록하면서 YOY로 5% 정도 증가를 했고요. 맥이 이번에 그 두 자릿수 성장을 나타냈는데 여기 M1이라고는 자체 칩을 활용을 해서 만든 맥 제품이 상당히 인기가 높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패드가 2.1% 성장을 했고요. 기타 웨어러블이 12.4% 매출이 증가를 했습니다. 서비스 매출이 17.3% 증가를 보이면서 매출 성장에 기여를 했고요. 지역별로도 그 세분화를 해주는데 크게 아메리카스하고 유럽하고 그레이터 차이나라고 하는 중국, 타이완 그리고 또 어디 있죠? 중국, 타이완하고 홍콩, 홍콩 이렇게 해서 그레이터 차이나 그래서 중화권 매출을 해주고요. 그리고 일본 그리고 나머지 아시아 태평양 이렇게 해주는데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어하는 게 중화권 매출인데 중화권이 이번에 18.3빌리언을 기록하면서 3.5% 매출이 증가를 했습니다. 매출 증가가 가장 높았던 부분은 아메리카 지역이고요. 그리고 유럽하고 유럽은 한 자릿수
증가율, 그리고 일본은 0.2%, 그리고 기타 아시아는 마이너스 6.7%로 역성장을 했습니다. 영업이익은 29.97빌리언, 약 30빌리언 나왔는데 이익률이 28.8%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난했고요. 이익률이 좀 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뭐 시장 예상치는 상회를 했습니다. 순이익도 역시 25빌리언 나왔고 YOY로 5.8% 늘었고요. EPS도 1.42달러가 시장 예상치였는데 실제는 1.52달러가 나왔습니다. 무난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분기죠. 그 캘린더 기준으로 2분기에 대한 그 코멘트가 좀 약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생각하는 매출하고 EPS 컨센서스가 86빌리언 그리고 1.24달러입니다. 각각. 그래서 YOY로는 5% 내외의 성장이 있을 걸로 시장에서는 보고 있고요. 근데 그 회색으로 해놓은 부분 보면은 이게 그 컨콜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공급망 차질하고 중국 락다운 등으로 인한 매출 감소가 4빌리언에서 8빌리언 정도 있을 거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이 조금 심리적으로 좀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2년 6월 기준 매출 컨센이 86빌리언이니까 지금 1분기에 97빌리언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그 4빌리언에서 8빌리언의 매출 감소가 1분기 기준으로 얘기를 한 건지 아니면 지금 시장에서 형성되어 있는 컨센 대비 컨센보다 더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건지에 대해서는 분명치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코로나 이후로 이 회사가 지금 그 가이던스를 계속 안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차질이 분명히 있을 걸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22년 6월 기준 중화권 매출이 지금 12.2빌리언으로 QOQ로 한 6빌리언 정도 빠지는데 시장에서는 이렇게 보면은 대체로 그 중화권이 좀 뭐 계속 어려워질 거다라는 걸 얘기를 해서 눈높이를 계속 낮추고 있는데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조금 그 컨센에 녹아 있고 또 그 컨퍼런스 콜에서의 코멘트도 어느 정도 좀 이걸 염두에 두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공급망 차질이나 락다운 이런 것들이 좀 일시적 요인이라면 그런 일시적 요인이 완화되면 뭐 주가나 실적은 언제든지 뭐 회복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진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뭐 그 시점에 대해서는 뭐 단언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이슈는 될 것 같습니다. 주주 환원과 관련해서 주당 배당금을 0.23불로 확정을 했는데 YOY로 5% 정도 증가한 상황이고요. 이게 분기 배당? 예, 분기 배당입니다. 예. 분기 배당으로 0.23불이고요. 그리고 이사회에서 자사주를 90빌리언을 매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2021년 통틀어서 88빌리언을 매입을 했거든요. 근데 좀 높여서 90빌리언을 매입을 하기로 했고요. 주식수가 얼마나 좀 줄었는지 보니까 2022년 3월 말 기준으로 지금 유통주식수가 16.4빌리언인데 2021년 3월 말에 16.9빌리언이었습니다. 한 16억, 164억에 한 5억 주 정도가 1년 사이에 좀 줄었고요. YOY로는 한 3%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뭐 전무님 말씀하시듯이 이제 그 주식수 주는 거로 인해서 이익이 가만히 있어도 EPS가 늘어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전반적으로 그 공급망 차질이나 중국 락다운 이슈는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일시적이고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되어가는 과정이라면 이런 부분들이 풀리게 되면은 다시 정상으로 회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야, 영업이익을 한 29.97 빌리언이니까 그죠? 예. 하여튼 뭐 30빌리언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36조 정도 버는데 1년에 그러면 곱하기 4 하면 한 120조 정도? 예. 130조, 40조 정도. 거기서 여기 보시면 이사에서 90빌리언 해가지고 한 110조 정도를 자사주 매입하는 데 쓰고 한 130조 벌어가지고 110조를 자사주 매입하는 데 쓰고 나머지 또 배당까지 주는 거잖아요. 배당이 아까 그러면 0.23인가요? 예, 0.23입니다. 이것도 곱하기 4 해가지고 뭐 1달러라고 치면 주당 1달러인데 지금 주식수가 밑에 164억 주잖아요. 그죠? 164억 주에 1달러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164억 달러를 배당을 준다고 볼 수가 있겠네. 예. 한 150억 달러 정도 배당을 주는 거죠. 그럼 뭐 150억 달러면 이것도 배당이 다 합하면 한 18조. 그러니까 장사해가지고 번 돈은 전부 다 주주하는 줄이 거의 100%인 회사인 거지. 100%. 벌어가지고 다 주주한테 주는 기업인 거죠. 이런 거에서 사실 진짜 좀 우리나라 기업들하고 좀 씁쓸하기도 하지. 네. 어제 그 매일경제 분들하고 이제 밥 먹다가 저녁에 그 부장님이 그러시더라고. 미국은 효율성 되게 따지는 나라고 경영에 대한 효율성도 마찬가지인 거죠. 기업 가치 극대화, 주주 가치 극대화. 그렇게 이제 팀 쿡이 뭐 오너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스티브 잡스 딸이 있는데 스티브 잡스 딸이 뭐 여기 애플의 경영에 관여하는 것도 아니고 가장 경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팀 쿡이 그렇게 이제 경영을 하고 거기서 버는 돈을 전부 다 주주들한테 이렇게 돌려주고 그게 이제 미국 기업의 정말 최대 강점인 것 같아요. 하나하나 지금 따져보니까 번 돈 다 돌려주는구나. 그래서 충실한 관리자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 상법에도 이사회는 충실한 관리자의 그 fiduciary duty가 있어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미국은 경영진들이 당연 이거는 그냥 나쁜 짓 하면 안 돼, 도둑질 하면 안 돼 그런 식으로 당연한 거예요. 미국에는 fiduciary duty가.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정시가 이제 좀 디스카운트 돼 있는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만 해결되면 우리나라 지수는 지금 한 4,000포인트에서 놓을 거야 아마. 요런 그 경영진들의 인식이 이렇게 미국식 스탠다드에 맞춰진다면 우리나라 지수는 아마 진짜 4,000에서 4,500 그렇지 않을까 하고 그런 변화의 조짐이 약간씩 좀 이제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우리 시장이 되게 또 긍정적이에요. 이렇게 미국 주식 공부하면서 우리가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많은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 해외 주식 갖고 있는 게 지금 한 100조 되거든요. 한 2년 동안에 한 50조 사고 그 지식인들이 또 그렇게 주식을 사서 사회에서 기업인들한테 또 이렇게 요구를 하고 하면 우리 시장한테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상무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운영회의